인생 해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단단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그 차이는 타고난 성격이나 운이 아닙니다. 강한 멘탈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진짜 특징과 누구든 실천하면 달라질 수 있는 강철 멘탈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충분히 느끼되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슬퍼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억누르면 언젠가 터지지만 다스리면 오히려 힘이 됩니다. 강한 멘탈의 본질은 바로 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로마의 황제였던 그가 전쟁터에서 궁정의 암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외부의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직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를 깊이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남의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물론 완전히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남의 평가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중심이 확고한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뿌리처럼 외부의 말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잘해줬던 사람에게 오히려 이용당하는 경험들. 이런 상처들이 쌓이면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경험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웁니다. 아프지 않은 척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그 아픔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관계 앞에서도 지나치게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더 친절하게 대하면, 더 잘해주면 상대방이 나를 귀하게 여길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주고 결국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존중은 잘해줌으로써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아닌 것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 너무 많이 베풀고, 너무 많이 맞춰주고, 너무 많이 참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선의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해방감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내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평가한다고 생각하며 불필요한 긴장과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에 바빠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남의 시선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오늘 말을 잘못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나만큼 신경 쓰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눈치 보는 삶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잘해주는 것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모든 것을 다 퍼주는 삶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진심으로 베풀되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선의로 대했는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이용당한다면 그것은 내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대해줄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이 진심으로 원할 때만 하면 됩니다. 의무감에서 비롯된 친절은 결국 원망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상대방은 느낍니다. 억지로 하는 친절과 진심에서 나오는 친절은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억지로 베푼 사람은 결국 그 관계에서 상처만 안고 나오게 됩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부탁에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노라고 말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은 그 경계 안에서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거절이 서툰 이유는 대부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 봐서입니다. 하지만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나의 거절도 존중합니다. 나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삶의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면 결국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삶은 결국 자신도 타인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진정한 존중을 받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미움을 받더라도 자신에게 솔직하게 사는 것이 더 값진 삶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서 내 삶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뚜렷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함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비교의 함정에 빠지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불행해집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비교의 기준이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관점의 전환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보는 남의 모습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잘 가꾼 모습만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모습과 나의 가장 솔직한 내면을 비교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은 경쟁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배워야 한다. 지식을 쌓는 것보다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강한 멘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하루 단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간격을 좁혀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말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삶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알고만 있는 지혜는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작더라도 실천이 쌓일 때 비로소 삶이 달라집니다. 무시당하는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의 또 다른 차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자신감 없이 굽실거리는 태도,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태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태도. 이런 태도는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만만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 말수가 많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당당히 지키는 사람, 실수했을 때 과도하게 사과하지 않고 담담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사람, 칭찬에 과하게 기뻐하지도 않고 비판에 과하게 흔들리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러운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 무게감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신을 깊이 알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강한 멘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독을 견디는 능력도 빠질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덜 의존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 끼어들려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온전한 사람이 함께할 때도 더 빛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고독은 약함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충전하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감정을 전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면 나의 에너지도 함께 소진됩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이런 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할 줄 압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몇 사람과 깊게 지내는 것이 훨씬 값집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가 진짜 소중한 관계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국 흔들린다. 조선 최고의 학자로 불렸던 그분도 평생 마음 공부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을 살피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이 쌓여 결국 단단한 멘탈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강한 멘탈을 갑자기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연습, 작은 상처 앞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연습, 이 연습들이 쌓여서 결국 큰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강한 멘탈의 또 다른 특징은 실패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굳혀버립니다. 하지만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결과로 봅니다. 이번 시도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을 뿐, 그것이 나라는 사람 전체를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장애물 자체가 길이 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한 발판입니다.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해볼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잘해주지 말라는 말은 차갑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퍼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의는 갖추되 과하게 맞춰주거나 필요 이상으로 헌신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에 맞는 만큼만 돌려주는 것. 이것이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룰 때 오래갑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반드시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 앞에서 더 상처받는 것은 항상 더 많이 퍼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아끼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제대로 아끼는 사람이 타인도 제대로 아낄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강자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지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참을 수 있는 것, 게으름이 몰려올 때 일어날 수 있는 것, 두려움이 앞설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외부를 향해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진짜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그 안에서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그 단단함은 자신을 이긴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한 멘탈을 만드는 기술 중에서 언어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항상 이래.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말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반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겠다. 어렵지만 해낼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 실제로 그 방향으로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것이 멘탈을 강화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을 건네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약속을 지키고 한 말에 책임을 집니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리 말이 좋아도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반면 별다른 말이 없어도 묵묵히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 인정받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작은 약속들을 지켜온 사람에게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쌓인 신뢰는 어떤 위기에서도 그 사람을 지켜주는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평소에 신뢰를 쌓아온 사람은 실수를 해도 용납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신뢰가 없던 사람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관계가 무너집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도 강한 멘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화가 났을 때 보낸 메시지,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내린 결정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가장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행동을 멈춥니다. 잠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깊게 호흡하거나 하루 뒤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수많은 실수와 후회를 막아줍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간다. 분노의 순간에 내뱉은 말은 나중에 사과한다고 해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 화가 날수록 잠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란 늘 불확실함을 동반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편안한 자리에만 머물려 하는 것은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서서히 작아지는 삶입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안고도 나아가는 경험이 쌓이면 두려움이 예전만큼 나를 막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후회는 과거에 사는 것이고 걱정은 미래에 사는 것입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실수에 오래 머물지 않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통해 길러집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고 지금 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도 멘탈 관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줄 거라는 기대.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당연함이 상대방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채우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더 편안하고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철 멘탈은 고통을 피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하는 능력입니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만납니다. 누구나 무너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무감각하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힘든 순간은 그 자체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이 처음부터 서 있던 사람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쓰러진 적 없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은 다음번에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상처가 깊게 남는 순간은 무엇일까요? 배신이나 폭력 같은 극단적인 상황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단연하게 무시당하는 경험, 말 한마디 없이 내 감정이 짓밟히는 경험, 내가 공들여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는 경험. 이런 작은 상처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작게 여기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강한 멘탈을 만드는 것은 이 생각에 맞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외면을 강하게 가꾸어도 안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반드시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기분을 망가뜨리는 사람, 내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 내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을 바꾸려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대해줘도 아무리 설명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거리를 두고 그들의 말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고 내 감정이 그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어려운 관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반면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눈을 돌립니다. 감사는 부자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자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강한 멘탈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태도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며 오늘 이 순간 나를 아끼고 중심을 지키는 그 한 걸음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강한 멘탈은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말에 흔들렸다면 잠깐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것. 억지로 잘해주던 관계에서 나를 조금 더 챙기는 것.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어느 날 문득 예전의 나라면 무너졌을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강한 멘탈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순간, 나를 조금 더 아끼고 나를 조금 더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내디드시기 바랍니다.